네, 미세먼지가 극심합니다. 경남 지역도 미세먼지 나쁨인 날이 적지 않아서 도민들이 숨쉬기가 불안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될 정도입니다. 이런 심각성에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이 더 큰데요.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최영섭 환경연구과장과 함께 경남의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영섭 과장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우선 그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그리고 황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 미세먼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사람에게는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좀 도민들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미세먼지는 직경으로 그 크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0마이크로 이하인 입자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가 약 5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굵기의 5분의 1에서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사는 주로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세한 모래가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규소, 알루미늄, 칼슘, 철 등이 주 성분이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더해져서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초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과 같은 유온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탄소 성분이 한 20%, 미량 금속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미세먼지가 뇌졸중, 호흡기 및 폐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2013년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워낙에 잎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호흡을 따라서 이렇게 그 폐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이 발령 기준이 그 보통과 나쁨은 어느 정도가 그 발령 기준이 되나요? 현재 미세먼지 2.5 미세먼지 등급을 보면 나쁨은 36 이상을 나쁨으로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남에서는 지금 그 미세먼지 농도가 그 80, 또 150씩 이렇게 그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데요. 자, 경남 지역의 이런 그 미세먼지 농도 상태 지금 어떤지 그 부분을 좀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죠. 예, PM 2.5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환경 기준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 환경 기준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일평균 농도가 환경 기준치 35 마이크로그램, 입방메타당 35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았던 날 수는 나쁨인 날인 거죠. 나쁨인 날입니다. 35일로 연간 전체 일수의 약 한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네. 미세먼지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이렇게 수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변화 추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PM 2.5 미세먼지 농도의 연간 평균값이 입방메타당 26, 25, 23으로 점차 약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기질이 개선 추세에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남은 다소 하지만 이런 그 농도가 26에서 23 사이라고 한다면 평균치가 이게 아주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그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이 감소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경남의 미세먼지의 그 농도, 이 수준이 전국적으로는 또 어떠냐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흔히 이제 이런 그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오염 유발 물질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이 되겠죠. 이런 지역이 좀 그 농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경남이라든지 또 이런 동해안 지역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경남 그 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다른 지역과 비교할 네네.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공인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고한 2016년 대기환경연보입니다. 전국 시도별 PM2.5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입방메타당 약 21에서 31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은 입방메타당 한 25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중간 순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전북 등 수도권과 서쪽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평균치 기준인 15 마이크로그램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경남 안에서 상황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럼 경남 안에서는 과연 어느 지역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고 또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어딘지 좀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경남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은 국외 요인하고 국내 요인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국외 요인 영향과 관련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 요인의 영향은 약 한 5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요인 중에서 국내 요인 중에서는 차량, 철도, 건설기계, 선박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경남의 2017년도 자료를 보면 도내 시군별 PM2.5 미세먼지 농도는 연간 평균치가 입방메타당 18 마이크로그램에서 네. 25 마이크로그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도내에서 미세먼지가 측정되는 지역은 양산, 창원, 거제, 하동, 진주, 김해, 사천 등 7개 지역입니다. 네. 이 중에서 양산과 창원이 도시니까 좀 높은 편이고 네. 얼마나 나옵니까? 창원이 거의 한 25 마이크로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높은 편이고 사천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이게 시군별로 이런 그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긴 하는군요. 예, 그렇지만 그 편차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 마이크로그램에서 25 마이크로그램 사이니까 네. 지역 간에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상대적으로 안전할까 하는 것이 궁금할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농도가 옅어집니다. 특히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농촌 지역이 도심보다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양호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농촌이나 바닷가가 안전한 지역은 아니고 이 공기가 정체되는 기상 조건 하에서는 이 미세먼지 특성상 단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왔을 때는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모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그 산악 지역, 그러니까 뭐 지리산이라든지 덕유산이 있는 그 경남 서부 지역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막아주고 또 이런 그 공해 오염을 일으키는 그 유발 시설들이 좀 작고 또 대신에 이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미세먼지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숲이 뭐 미세먼지를 상당히 저감시킨다는 그런 보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강원도하고 이런 청정 지역도 중국발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어디 할 것 없이 미세먼지가 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PM2.5 미세먼지 농도의 특성은 수백에서 수천 킬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중국발 기류에서 나오는 그러한 미세먼지들은 어느 특정 지역은 뭐 오염이 덜하고 어느 특정 지역은 오염이 더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뭐 숲이 가까이 있는 곳이 공기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경남에서도 지금 그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경남 안에서는 7곳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경남이 지금 18개 시군인데 한 시군에 한 개씩 또 그 측정망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런 거 얘기가 되겠군요. 예, 도내 그 측정소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현재 고성, 남해, 함안, 함양, 거창 5개소 지역에는 올해 지금 현재 대기 측정소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장비도 구매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산청, 합천, 장령, 의령 4개 지역은 2019년도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네, 도민들 불안감이 여러 가지로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족하지만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저희들이 주의보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예보하고 다르게 미세먼지 예보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세먼지 주의보는 현재 농도를 저희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험함을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행동 요령에 따라서 실내 활동해 주시고 또 외출하시고 나면 돌아오셔갖고 손발 잘 씻으시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준칙을 좀 잘 지켜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최영섭 환경연구과장과 함께 경남의 미세먼지 상황 그리고 대책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과장님,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60년이면은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5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조사치를 내놨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열심히 좀 서둘러서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경남의 달라진 정치 지형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서 여당은 진보와 보수의 틀을 깨야 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반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경남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부터 벌써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적발돼 무더기 처벌이 예상되고 있고 공천 잡음도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4년을 책임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중대한 선거. 표를 달라고 하기 전에 유권자를 두려워하고 마음부터 살피는 준비를 기대합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